어릴 적부터 저는 화류계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창시절을 쭈구리로 보냈던 사람의 화류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괴롭힘도 많이 받아왔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큰 소리 못 내는 저는 그냥 그런 호구였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미지이고 여자에게도 물론이겠지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모쏠로 지내면서 여자의 망상만 늘어갔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몇 개월 놀 때의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룸 웨이터 면접을 보러 가는데 같이 가달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별 생각 없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멀지 않은 어느 룸이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덩치가 마동석 정도 되는 강렬한 인상의 사장님이 친구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내부 인테리어를 두리번 거리고 있었죠. 카운터에서 뭔가 분주하게 일 처리하시던 웨이터 형님이 대뜸 너 몇 살이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당황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23살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인지 알았던 웨이터는 21살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친구 전화가 와서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와중에 이 친구와 여러 번 술자리를 같이 했거든요. 가게에서 일 끝나고 술 마시고 음주운전 후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왠지 사고 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도와야 하니 친구 집으로 뛰어가서 송금까지 해줬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새끼가 너무 미안한데 일 수습할 때까지 웨이터 일을 대신 이어받아 달라는 겁니다. 너무 하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고민이었습니다. 유교적 전통을 충실히 따르는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가 문제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2030명이 마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종묘 제례학 저리 가라입니다. 아버지는 가출한 후 자립하셔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고 하시며 저의 성적표를 단 한 번도 보지 않는 이상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가능한 유일한 순간은 단 둘이서 등산을 할 때뿐이었습니다. 항상 저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책을 읽고 계셨고 항상 제가 잠들 때까지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만약 제가 룸 웨이터로 일한다는 사실이 부모님께 발각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겠죠? 하지만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친구랑 룸 사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와 근데 막상 대면하니까 무릎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목소리가 진짜 조폭 영화에 나오는 건달 같은 목소리인데 친구가 사정 이야기하니까 길게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대뜸 저보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냐길래 백문이 불여의견, 백견이 불여일치함입니다. 이딴 용어까지 써가면서 유럽 여행 가려고 돈 모으는 중이라고 둘러댔는데 껄껄 웃더니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일 배우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서빙하다가 마감할 때 하루 한 방씩 소파까지 다 빼고 진짜 빡세게 물청소했던 게 기억나네요. 친구 땜빵 하려고 시작했던 일이어서 돈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지만 2달째 접어드니까 그런 요령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실 군대를 육군 헌병으로 다녀왔는데 어느 방에 서빙하러 들어갔더니 손님이 군대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서 헌병 다녀왔다고 하니까 자기도 해병이라고 이상한 해병 구호 외치면서 저보고 해병대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노래방 기계에 해병대 노래 나오는데 적당히 손님 입모양 보면서 따라 불러드렸더니 팁을 10만 원 주시더라고요. 다음부터 해병대 노래도 연습하고 서빙할 때 적극적으로 해병 출신이라고 어필하고 다녔습니다. 인사력이 강한 캐릭터가 아니라서 처음 한 달 동안은 아가씨들 대기 타는 방에 들어갈 때면 어리버리탈 때가 많았습니다. 일한 지 2달쯤 되니까 친해지는 사람들이 몇몇 생겼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몇 살 많은 누나들이었죠. 손님이 없는 날이면 누나들 손톱도 갈아드리고 카드도 치고 나름 소소하게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이상하게 동갑이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과는 계속 안 친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아가씨들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실장 형님이 저와 어색하게 지내던 동갑 아가씨 한 명을 옆에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친구를 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보고 너 여자 거기 만져본 적 있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 형님이 어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얼굴을 만지더니 갑자기 밑까지 손을 대는 겁니다. 뜻밖의 상황에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놀랐던 것은 어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분 나빠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화를 내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심리학자의 동물 실험에서 동기부여를 완전히 잃어버린 실험체를 보는 것처럼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진짜 꿈벅꿈벅 졸리는 소가 새파리를 쫓듯 손을 밀어내는데 그 모습이 정말 강렬하게 머리에 각인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장 형이 피식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더니 어에게 주면서 저보고 야 너도 돈 내고 만져봐.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냥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진짜 이 새끼는 쓰레기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아가씨들을 공손하게 대했고 진실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쏠에 찐따인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일하다 보니 그냥 티가 나나 보더라고요. 나중에는 누나들 집에서 같이 술 마시다가 다 같이 거실에서 잔 적도 많고 동대문 시장에 가면 짐 셔틀도 하고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는 계속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항상 새침하고 불편한 어에게 관심이 끌렸습니다. 룸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오후에 보는 아가씨들은 전날 술 기운이 덜 빠진 눈에 뿌옇게 뜬 얼굴이라 안쓰럽습니다. 새벽쯤 발그레한 볼에 야시시한 홀복 입은 모습을 보면 너무 예뻐요. 사실 겉모습으로만 따진다면 어보다 훨 예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만 보면 면도칼로 가슴을 쓱쓱 문지르는 것 같이 쓰리더라고요.